여러분,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본 적이 언제인가요? 쏟아지는 별빛 속에 내일의 운명이 숨어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신라, 그리고 서양의 영국,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곳에서 인류는 똑같이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읽는 거울이었던 경주의 첨성대와 거대한 돌의 수수께끼, 스톤헨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경주로 떠나볼까요? 부드러운 곡선이 마치 우아한 여인의 치마폭 같은 첨성대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속엔 치밀한 숫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첨성대를 쌓은 돌은 모두 365개의 안팎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1년의 날수죠. 몸통의 27단은 당시 신라의 27대 임금인 선덕여왕을, 위아래를 합친 28단과 30단은 각각 별자리와 한 달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별을 본다는 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농사의 때를 맞추고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정교한 과학이자 정치였습니다. 부드러운 외형 안에 칼날 같은 정확함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 영국 솔즈베리 평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광활한 벌판에 세워진 거대한 돌기둥 스톤헨지입니다. 첨성대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에 세워진 이 유적은 그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합니다. 이 거석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바로 해입니다. 하지의 아침, 태양이 정확히 특정 돌 사이로 떠오르는 순간을 보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죠. 고대 서양인들에게 스톤헨지는 거대한 달력이자 하늘의 신과 소통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의 배치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읽고 다가올 겨울과 봄을 예측하며 생존의 길을 찾았습니다. 경주의 첨성대가 별의 움직임을 쫓는 세밀한 망원경이었다면 영국의 스톤헨지는 태양의 궤적을 기록한 거대한 시계였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동서양의 조상들이 원했던 것은 같았습니다. 하늘의 흐름을 읽어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비하는 것. 그것은 불안한 미래를 지혜로 바꾸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내일의 날씨를 확인하는 시대에 삽니다. 하지만 가끔은 고개를 들어 저 밤하늘을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조상들이 고민했던 삶의 무게가 여전히 별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하늘이 펼쳐져 있나요? 은빛 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빈틈을 메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여기 천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에게 완벽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웅변하는 두 개의 위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양의 끝, 신라의 서라벌의 우뚝 선 석굴암, 그리고 서양의 중심, 로마의 심장에 자리한 판테온. 오늘은 이 두 건축물 속에 숨겨진 놀라운 수학적 지혜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지독한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경주 토암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을 깎아 만든 석굴암의 본존부를 마주하면 묘한 평온함이 느껴지죠. 그 비밀은 바로 황금 비율에 있습니다. 석굴암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당시 신라인들이 사용했던 당척이라는 단위가 정밀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존불의 높이와 그 뒤의 광배, 그리고 돔의 반지름 사이에는 1대 루트 2 혹은 1대 이와 같은 수학적 비율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죠. 특히 놀라운 것은 돔을 쌓아 올린 기술입니다. 거대한 화강암을 원형으로 쌓으면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쐐기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도 0.1mm의 오차도 없이 이 거대한 하중을 계산해낸 당시 장인들의 솜씨에 혀를 내두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 차가운 돌에 새겨 넣은 집념의 산물입니다. 이제 시선을 서양으로 돌려 로마의 판테온을 봅시다. 2000년 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돔을 자랑하는 건축물이죠.
판테온의 내부는 완벽한 굴을 품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와 돔의 지름이 정확히 43.3m로 일치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거대한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화산석을 섞어 무게를 줄여 꼭대기에 오클루스라는 구멍을 뚫어 천장의 하중을 덜어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사가 설계한 것이라 극찬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수학적 완벽함에 있습니다. 석굴암과 판테온. 만난 적도 없는 동서양의 천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수학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성 때문입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완벽함 위에 세워진 것만이 세월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신라의 석굴암이 부처의 자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로마의 판테온은 제국의 위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움직인 것은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인간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은빛산장 식구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닮지 않았나요?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삶을 꿈꾸며 치열하게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었겠지만 그 세월이 쌓여 지금의 우리라는 고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겠지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지혜와 열정만큼은 석굴암과 판테온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수학처럼 명쾌하고 예술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지도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예순이 넘은 노년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직접 새긴 성적표와 같지요. 오늘 저희 은빛산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두 개의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건너온 신라의 미소, 그리고 서양 예술의 정점인 모나리자입니다. 인상학의 관점에서 이 두 미소가 우리의 노년과 운명에 어떤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신라의 미소를 보십시오. 반듯하게 그려진 미소가 아닙니다. 투박한 흙의 질감이 느껴지는 이 미소는 인상학적으로 완성된 노년을 보여줍니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노년의 식복과 자시군을 뜻합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허허실실 웃어넘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너그러움이죠. 가늘게 휘어진 눈매는 남을 비난하지 않고 포용하는 자애로움을 상징합니다. 인상학에서는 말합니다. 노년의 눈가주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라고요. 신라의 미소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조금 비워내야 비로소 내 얼굴에 복이 깃듭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서양의 미소, 모나리자를 마주해 봅니다. 이 미소는 신비롭고 어딘가 모르게 엄숙함이 서려 있죠. 모나리자의 입술 끝은 보일 듯 말 듯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이는 인상학적으로 고도의 자기 통제와 지혜를 의미합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마음을 꿰뚫는 듯한 눈빛은 노년에 갖춰야 할 통찰력을 상징하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품격 있는 노년, 내면의 풍랑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고요한 평정심이 관상에 녹아들 때 비로소 타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귀격, 괴이거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미소의 공통점은 바로 입가에 있습니다. 인상학에서 노년의 우는 턱과 입 주변인 하관에 집중됩니다. 흔히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보기 싫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인상학에서 잘 뻗은 팔자주름은 주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과 권위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모양입니다. 신라의 미소처럼 입꼬리를 올리면 하관에 탄력이 생기고 이는 말년의 재물운을 지키는 두 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늘 불평을 입에 담아 입꼬리가 처지면 그동안 쌓아온 복이 밑으로 다 새어나간다고 하죠. 결국 운명은 관상을 바꾸고 관상은 다시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은빛산장 가족 여러분, 오늘 거울 속에 여러분은 어떤 미소를 짓고 계신가요? 세상을 품어주는 넉넉한 웃음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미소인가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황금빛 운명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은빛 산장이었습니다.